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 스토리텔러입니다. 새해만 되면요,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짐하죠.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공부한다. 운동한다. 인생 바꾼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태블릿부터 검색합니다. 그것도 그냥 태블릿 아니에요. 펜필압이 몇 단계냐, 종이 질감이 어떠냐, 리뷰를 3시간씩 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제일 비싼 거. 왜냐하면 그게 제일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운동도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운동이다. 그런데 헬스장 가는 게 아니라 일단 1년 회원권부터 끊습니다. PT도 20회는 기본으로 결제합니다. 러닝화, 무조건 전문가 추천, 스마트워치, 심박수, 수면 분석까지 되는 걸로 갑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뭔가 벌써 다 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내 인생 완벽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만 솔직해져 볼게요. 그 플래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나요? 아니죠. 거의 새 책처럼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운동은요? 러닝화는 신고 나가셨나요? 아니면 현관에서 3번 신었다가 다시 들어왔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행동은 안 바꾸고 장비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장비는 점점 최첨단인데 삶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건요? 이걸 또 반복합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근데 또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장비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장비병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걸 사도 흐르는 물은 그대로 셉니다. 그런데요, 이걸 딱 2000년 전에 이미 간단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실험으로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왜 계속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탈무드 아가다 1부 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까칠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댓글에서 싸움 거는 스타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 랍비 메이어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이야기 말이죠. 하늘 위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게 신의 말 한마디로 안 떨어지고 공중에 멈춰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감정부터 올라오죠. 말투 왜 저러지? 그런데 랍비 메이어는 다릅니다. 화를 안 냅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물시계 하나 가져와 봐라. 그 당시 물시계는 이런 구조입니다. 위에 물을 넣으면 밑으로 계속 새어 내려옵니다. 구멍이 있으니까요. 막지 않으면 그냥 계속 흐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안 막으면 계속 빠져나갑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다 새요. 자, 랍비 메이어가 먼저 뭘 하냐면요. 번쩍거리는 금 쟁반을 가져와서 위에 얹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비싼 장비 갑니다. 최고급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요? 물 그대로 나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엔 은 쟁반을 얹습니다. 이것도 비쌉니다. 느낌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물은 계속 흐릅니다. 여기서 약간 웃음 포인트 나오죠. 아, 이거 우리 얘기구나. 비싼 거 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상황.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랍비 메이어가 뭘 하냐. 손가락 하나를 딱 가져다 댑니다. 엄청 초라해 보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입니다. 그런데요, 딱 막는 순간 물이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강의 핵심이거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문제를 막는 건 크고 비싼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들어간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금 쟁반도 안 되던 게 손가락 하나로 끝납니다.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포인트죠. 더 크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비싸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딱 맞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 실험이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단자가 바로 반응합니다. 거의 참지 못하고 말하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손가락으로 막았으니까 멈춘 거지. 여러분 여기서 약간 웃기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야,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랍비 메이어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받습니다. 맞소.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요. 피와 살로 이루어진 별거 아닌 존재요. 그런데도요, 이 별거 아닌 손가락 하나가 원리를 정확히 맞춰서 딱 막으니까 이 큰 물의 흐름이 멈추지 않소?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물며 이 우주를 만든 존재라면 정확한 원리를 알고 정확한 지점에 작용하면 그걸 통제하는 게 어렵겠소?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단순한 얘긴데요. 굉장히 뼈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크다. 그러니까 해결도 크게 가야 한다. 돈 많이 써야 한다. 눈에 보여야 한다. 남들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금 쟁반을 들고 옵니다. 이는 쟁반도 가져옵니다. 무겁고 번쩍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요. 안 막힙니다. 오히려 더 세요. 왜냐하면 핵심을 못 건드립니다. 틈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문제는 구멍에서 새는데 우리는 자꾸 뚜껑 크기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투자 많이 했는데 더 망합니다. 장비 더 샀는데 더 안 합니다. 계획 더 세웠는데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 공감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이셔도 됩니다. 다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물을 멈춘 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손가락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데나 댄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밀착했습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게 틈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치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밀착입니다. 비싼 게 아니라 맞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수단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금 쟁반만 바꾸고 살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요. 이 손가락 이야기가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법칙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본 이 손가락 이야기, 그냥 좋은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학문이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걸 얘기합니다. 행동경제학도 이 얘기합니다. 조직관리, 국가정책, 심지어 기후 문제까지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큰 결심합니다. 인생 바꾼다. 운동 등록한다.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금 쟁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려다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행동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를 정확히 바꿀 때 그게 전체를 흔든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손가락입니다. 경제학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업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돈 더 씁니다. 광고 늘립니다. 조직 키웁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널드 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과정 하나만 정확히 줄여도 회사가 살아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큰 쟁반이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국가 정책도 똑같습니다. 규제를 잔뜩 만들면 해결될 것 같죠. 근데 현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못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딱 맞는 한 가지 규제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이야기까지 갑니다. 지구온난화 막자고 거대한 프로젝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들을 보면요. 개인의 아주 작은 행동 변화가 모이면 전체 배출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계속 실패한 이유, 문제를 크게 봐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못 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금쟁반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랍비 메이어는요. 2000년 전에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다. 많음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개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가보죠. 나 자신을 협박합니다. 아니면 뇌물을 줍니다. 이번 시험 1등하면 나한테 명품 가방 하나 사준다. 5kg 빼면 해외여행 간다. 여러분 이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나 자신을 동기부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행동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대시, 리처드 라이언.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하나 합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퍼즐을 주고 풀라고 합니다. A그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맞출 때마다 돈 줍니다. 약간 게임처럼 보이죠? 하면 바로 보상. B그룹은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해보세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당연히 돈 받는 쪽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우리 머릿속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누가 계속 퍼즐을 할까? 결과가 진짜 재밌습니다. 돈 받던 A그룹, 보상 끊기는 순간 바로 폰 듭니다. 메시지 확인하고 딴짓합니다. 퍼즐 쳐다도 안 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받았던 B그룹은요. 계속합니다. 쉬는 시간인데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웃고 가야죠.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합니다. 돈 주면 더 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요. 돈이 끊기면 같이 끊깁니다. 이게 바로 금쟁반의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동기부여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던 의지를 부숴버립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외부 보상으로 만든 습관은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80% 이상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건 거의 자동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보상 있을 때만 합니다. 끝나면 끝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큰 보상, 더 비싼 장비.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요, 내 안에 있는 손가락입니다. 스스로 붙잡는 힘,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힘. 정리하면 이겁니다. 돈이 아니라 재미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금쟁반이 아니라 손가락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리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더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자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뭔가 사줍니다. 늦게 들어왔다. 미안하다. 그래서 애한테 게임기 사줍니다. 배우자에게 가방 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들 한 번씩 웃으시죠? 왜냐하면 너무 현실이거든요. 말로 풀기는 어렵고 시간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물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금쟁반입니다. 무겁고 비싸고 임팩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근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구멍은 물질로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나옵니다. 존 가트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거의 전설입니다. 3,000쌍 넘는 부부를 40년 동안 관찰합니다. 거의 인생을 건 연구입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떤 부부가 오래 가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여행 자주 가고, 이벤트 잘하고, 기념일 잘 챙기고.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 거 별 영향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아주 사소한 순간입니다. 아이가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배우자가 말을 겁니다. 그때 눈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이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폰 보면서 그래. 이러고 끝냅니다. 근데 여기서 손가락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폰 내려놓고 눈 보고 한마디 합니다. 오늘 힘들었지. 이거 1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관계를 바꿉니다. 이게 바로 손가락입니다. 작고 별거 아닌 행동인데 정확한 지점에 들어갑니다. 가트맨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순간들이 쌓인 집은요, 갈등이 터져도 안 무너집니다. 위기 극복 능력이 무려 5배 이상 높습니다. 5배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건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반응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미 감 잡으셨죠? 인생이든 습관이든 관계든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금쟁반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손가락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원리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죠. 거기서도 똑같은 법칙이 작동합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더 냉정합니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거래할 때 항상 불안합니다. 혹시 상대가 속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변호사부터 부릅니다. 계약서 씁니다. 그것도 한 장 아니죠. 수십 장 합니다. 읽다 보면요. 갑자기 그냥 믿고 싶어집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계약서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솔직히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사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로 안전을 확보했다고 믿습니다. 돈 들여서 만든 금쟁반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 보면 늘 나옵니다. 사기, 배임, 횡령, 계약서 다 있었는데도 터집니다. 왜일까요? 핵심을 못 막았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마음을 못 막습니다. 여기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널드 코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딱 잘라 말합니다. 거래에는 비용이 든다. 이걸 줄이는 구조가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로 못 믿으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감시하고 또 감시합니다. 그 비용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거래보다 감시가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이게 금쟁반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있는 곳입니다. 말로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확인 과정이 줄어듭니다. 서류도 줄고 시간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딱 10%만 올라가도요. 국가 전체 감시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올라갑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거래를 지키는 건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 신뢰가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죠? 어디를 가든 똑같습니다. 비싸고 거창한 건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작은 것이 답입니다. 자, 이제 더 크게 가보겠습니다.
나라 전체로 갑니다. 이제 국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감정이 좀 올라갑니다. 뉴스 보시면 느끼시죠? 큰 사건 터지면 다 같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바로 나오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처벌을 세게 하자. 형량을 10배 늘리자. CCTV 더 달자. 다 기록하자. 완전히 통제하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원합니다. 당장 효과 있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진짜 한 건도 안 일어날까요? 여기서 행동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공동체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찰합니다. 어떤 사회가 유지되느냐.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강하게 통제하는 사회, 규제가 많은 사회, 처벌이 센 사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유지 비용이 너무 큽니다. 계속 감시해야 되고, 계속 처벌해야 되고,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은쟁반입니다. 무겁고 강력하지만 계속 비용이 든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멈추는 사회입니다. 법이 없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연구 결과 보면요. 이런 자율적인 구조에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50% 이하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회를 지키는 건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살리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누가 안 볼 때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를 지킵니다. 그게 바로 손가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요. 개인, 가정, 시장, 국가를 넘어 결국 지구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지구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늘 나오죠. 기후위기, 탄소 중립, 온난화. 그러면 우리는 또 기대를 어디에 겁니까? 큰 회의, 큰 협약, 큰 돈. COP 회의 열렸다더라. 몇십조 펀드 만들었다더라. 이거 들으면 약간 안심됩니다. 이제 해결되겠구나. 누가 해결하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선언들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늘 비슷한 패턴입니다. 발표는 거창합니다. 사진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이해관계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금쟁반 방식이니까요. 크고 화려하지만 핵심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그 밖에서 벌어집니다. 회의장 바뀝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텀블러 씻고 귀찮아도 분리수거하고 고기 조금 덜 먹고 솔직히 말하면요. 귀찮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에서 뭐 바뀌나 싶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손가락입니다. 작고 사소한데 정확한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실제 환경공학 데이터 보면요. 기업 정책이나 국가 규제보다 개인 소비 패턴 변화가 기후 문제 해결에 최대 20%까지 직접 기여합니다. 여러분, 2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구를 바꾸는 건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면 이겁니다. 누가 해주길 기다리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바뀝니다. 결국 여기까지 다 연결됩니다. 개인, 가정, 시장, 국가, 그리고 지구까지. 전부 같은 공식입니다. 금쟁반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손가락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 황제가 직접 자기 삶으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따라온 이 이야기, 이 손가락의 법칙이 어디에서 완전히 완성되냐면요. 한 사람의 삶에서 끝이 납니다. 바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금쟁반, 은쟁반, 그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 돈, 명예, 말 그대로 풀세트입니다. 만약 정말로 외부 조건이 인생을 해결해준다면요.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행복했어야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완벽하게 안정된 삶.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쟁터 떠돌아다닙니다. 평생 싸웁니다. 전염병 돌죠. 가족 잃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인생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많은 권력과 돈으로 해결됐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황금쟁반으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밤에 혼자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명상록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단순한 말을 합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건 내 바깥에 있다. 나를 흔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내 마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줄로 정리합니다. 나를 지키는 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이다. 이 사람이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배의 이성, 내 안에 있는 기준, 판단, 태도. 이게 손가락입니다. 결국 그는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밖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을 단련합니다. 판단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루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나의 반응을 바꾼다.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연결되시죠? 처음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장비부터 샀습니다. 바깥부터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은 여기 있습니다. 안쪽입니다. 내가 붙잡는 그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인생은 금쟁반으로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지키는 게임입니다. 위기 올 때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가지 마십시오. 대신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정확히 붙잡아야 할 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거기에 조용히, 단단하게 가져다 대십시오. 그 순간부터 흐르던 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 값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가장 감정 깊숙이 꽂히냐면요. 문학으로 갑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작품은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시작이 어떻습니까?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 갑니다. 그것도 19년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빵입니다. 빵 하나. 근데 19년입니다. 이쯤 되면 인간이라기보다 거의 시스템에 눌린 존재죠. 그렇게 나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해집니까? 아니죠. 세상 다 원망합니다. 분노로 꽉 찼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회는 또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 사람 위험하다. 다시 범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감시합니다. 낙인 찍습니다. 어디 가든 티 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철쟁반을 계속 덮어버립니다. 무겁게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집니다. 더 분노합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방식입니다. 강하게 누르면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장발장이 한 주교를 만납니다. 미리엘 주교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장발장을 집에 들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믿어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어떻게 합니까? 은식기 다 훔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통 스토리 같으면 끝났습니다. 배신이죠. 그런데 잡혀서 다시 주교 앞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교가 뭐라고 하냐? 이걸 왜 훔쳤소?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게 이것뿐이었나? 저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소? 이 장면에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장발장이 평생 쌓아온 분노, 세상에 대한 증오, 그게 한순간에 멈춥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안의 구멍을 정확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맞춰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손가락입니다. 감옥도 못 막았던 걸, 감시도 못 막았던 걸, 이 한 번의 선택이 멈추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처벌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닿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그거 닭은 쟁반입니다. 대신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의 상처가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촛대입니다. 그게 진짜 손가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물시계 하나였습니다. 구멍에서 물이 새고 있었죠.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 이야기 했죠. 습관 이야기 했습니다. 가정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 국가, 그리고 지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와 레미제라블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멀리 온 것 같죠?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가 계속 착각했던 겁니다. 문제 생기면 크게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돈 써야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강하게. 근데 아니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해결은 항상 작았습니다. 대신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반복됩니다. 광고 나옵니다. 이거 사면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인생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때 오늘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 또 금쟁반 나오네. 그리고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진짜 새고 있는 구멍이 어디냐?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보십시오. 답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남이 주는 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에 있습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만 해보십시오. 정말 작은 거 하나. 대신 정확하게. 그게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흐르던 게 멈춥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